그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딱 끊겠다. 평상시대라면은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한 번쯤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2015년도에는 반대로 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냐? 길에 다니는 내 눈에 보이는 일반인처럼 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도박을 끊겠다는 것보다도 좀 나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네. 그 당시에 아내한테 솔직히 다 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아내한테도 너무나 미안해서 이혼까지도 요구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아내가 제 손을 잡고서 이제 한국중앙모델관리센터 인천센터를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찾게 됐던 거였어요. 아. 네, 그 다음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착합니다. 진짜 아내가요. 저런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좀 다독이 줬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말씀에 정말 너무 공감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많은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대체 도박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끊고 있냐? 네. 이유가 뭐 계기가 뭐냐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저 살고 싶어서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근데 보통의 다른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엄마한테 미안해서요. 아니면 내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내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서라고 얘기해요. 저도 그것도 굉장히 도박을 끊기 위한 좋은 이유, 동기라고 생각해요. 네네. 하지만 그 이유만이라면 네. 저는 굉장히 약한 동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그러면 도박 다시 해도 돼요? 네. 와이프랑 다퉈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안 들어버려. 네네. 그러면 내가 도박을 끊어야 될 동기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네. 저는 도박을 끊는 동기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도박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싶기 위해서, 내가 보란 듯이 살고 싶든지 아니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든지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조금 더 단도박 생활을 좀 더 단단하게 하시고 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자기의 단도박 생활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소리들을 좀 회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제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사실 도박을 제가 했을 때 가장 제가 증오했던 대상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 이유가 뭐냐면 네. 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셨고 네. 또 도박도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에 마작이라는 도박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봐왔던 게 지금도 어머니가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방 한 칸에서 아버지가 도박을 할 때면 저희 삼남매와 네. 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듣고 네. 또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노름꾼들을 집안으로 부르셔서 한 방에서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노름꾼들은 아니셨고 그 당시 친구분들이 이제 즐겨서 그 당시에는 네. 술과 노름이라는 게 정당화됐던 그런 시대였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좀 높았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단도박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치료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아버지의 삶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이 네. 가장 힘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마카오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자기애가 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했던 적도 없고 네. 나의 꿈과 행복을 고민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정 때문에 회복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지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처음에 단도박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7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와 같은 도박 중독자, 네. 도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좀 드리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4년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 대학교를 다시 가셨습니다. 네. 대학교를. 대학교를요. 대학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아예 네. 학사부터 처음부터 정식으로 중독과 재활의 상담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셔서 네. 아,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해서 네. 이 회복자들한테도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학교를 다시 가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꿈과 희망을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도박 중독이 뭔지 네. 뭐였길래 내 삶을 이렇게 스스로가 망쳐놨는지 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중독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도박을 끊게 된 이유, 내가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살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 도박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인데 크게 두 가지거든요. 도박을 어떻게 끊게 되셨어요? 와, 도박을 왜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왜 도박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박을 끊게 됐어요?가 질문의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도박에서 회복하다 보면 네. 회복자들은 이게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도박을 먼저 끊게 된 이유가 생겨서 도박을 끊고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내가 곰곰이 잘 들여다보고 나서야 아 내가 도박에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그 이유를 결국 나중에 아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의 순서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아마 도박을 끊어야겠다는 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도박을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내가 도박에 빠진 이유를 모른 채로는 절대 완벽한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나는 왜 남과 다르게 도박 중독이라는 것에 빠졌을까라는 이유 찾으셨습니까? 네, 도박 제 스스로한테 너는 왜 도박 중독에 빠졌냐라는 질문을 네. 자주 해요. 네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중독적 성향, 그래 나도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네. 또 하나 욕심. 누구보다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나의 삶을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도박을 끊습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럼 저는 도박을 끊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도박을 끊으려는 마음에 도박을 끊는 걸 우선순위로 둘 거냐 네. 아니면 도박으로 인해서 내가 바뀐 나의 성격적 결함을 바꿀 것이냐 네. 그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네. 도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 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성격을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나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만족감보다 더 큰 게 자존감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박 생각은 많이 안 나고 거의 안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내 삶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만족된 삶으로 제가 더 한 발 나아가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렇게 복면도 안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으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항상 뒤에서 숨어서 돈을 빌리고 숨어서 도박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드러내서라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네. 가족들도 희망을 갖고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온 것도 이 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이제 단도박의 노하우도 묻어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끊는데 매진을 하거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바뀐 삶을 살고 싶다. 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전반적인 이 삶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도박의 문제도 해결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덧붙이면 네. 도박 중독자들한테 옆에서 많은 이 도박 중독자를 겪었던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이들에게 뭔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람 안 변해. 근데 더 끊겠냐?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네네. 그게 머릿속에 써나지 않아요. 음. 저도 가지고 태어난 이 기질이 변할 리가 있나?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듯 네. 그 환경 속에서 예전에는 겨우 도박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선생님처럼 자존감이 생기고 무언가 계속 노력하고 내가 성장해 간다면 그런 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내가 나에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음. 도박을 끊는 게 아니라 도박은 이제 나한테 필요 없겠다.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이 길처럼 더 이상 네네.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성장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복면 타짜 마지막 회라 그런지 오늘 좀 폭주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우리 마카오님이 두 번째 네. 주인공으로 오늘 또 네. 함께 하셨는데 사람은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성장할 수는 있다. 그 포커스를 성장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우리 마카오님의 간절한 이야기도 말씀이시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최근에는 도박이 좀 연령층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청소년 도박이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도박이 아닌 온라인 도박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면 내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도박 중독자분과 틀리게 좀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 일이 커지는 방향이 좀 있어요. 네네. 예, 돈을 빌리는 것도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빌리고 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건 사고가 나고 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중고 노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졌을 때 부모님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이 도박이라는 거를 좀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이 잘 대처하기 위해서 꼭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네.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좋으니까 꼭 도박 중독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꼭 찾아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온라인 도박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청소년이 이제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처법도 꼭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특별히 복면 타짜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복면까지 벗고 네. 진실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속내에 있는 그 진실함이 저한테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마틴 게일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복면 타짜 우리 마카오김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